제가 보장합니다.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혀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효자 식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과 음식을 함께 처방하는 요리하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약속도 많고 많이 바쁘시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맞이하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어떻게 다이어트도 잘하고 올바른 식생활도 가질 수 없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의사가 처음 되어서 다이어트 진료를 정말 많이 볼 때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의 1등으로 많이 다이어트 환자를 보던 한의사였습니다. 그때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하나였어요. 운동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식단이구나. 그 중요성의 비율을 본다면 식단이 8, 운동이 한 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식단을 하겠다고 탄단지에 맞춰서 매일 닭고기나 찐채소만 먹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식단이 중요한데 식단은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꾸준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마음 편하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해야지만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좀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요, 포만감과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식품들이니까요. 잘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햄버거. 햄버거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분이나 남편분이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햄버거 먹고 왔다고 하면 막 속이 타들어가죠. 그 정도로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다라는 선입견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햄버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사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의 햄버거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같은 클래식한 브랜드들도 있고요. 쉑쉑버거라든가 예전에는 미국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브랜드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매우 고급스러운 햄버거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죠. 쉽게 말하면 햄버거의 맛도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햄버거는요, 꽤 완벽한 식품입니다.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혀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큐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해결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햄버거를 드실 때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자튀김이나 탄산음료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예 안 먹겠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한두 개 먹다 보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햄버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패티의 초가공육 사용 여부입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햄버거 브랜드에서는 패티 안에 초가공육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주문하게 되는 토핑에 소세지나 햄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컨 같은 초가공육이 사용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걸 꼭 빼셔야 합니다. 초가공육은 원재료의 영양분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빠른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패티 위에 있는 빵을 하나 빼면 되는 거죠. 물론 아래 위 2장 다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햄버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 메뉴 중에서 되도록이면 한우버거를 추천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다른 나라에서 보신다면 그 나라의 비프버거를 드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새우버거라든가 치킨버거, 피시버거 같은 경우는 기름에 튀기잖아요. 기름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꼭 비프버거 챙겨 드세요. 두 번째, 파스타. 파스타는 밖에서 사 먹으면 살짝 비싸지만요, 집안에서 만들어 먹으면 매우 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건강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소면, 당면, 라면과 함께 같은 면류로 파스타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면이나 당면이 흰쌀밥이라면 파스타면은 현미밥에 해당합니다. 파스타가 정제가 덜 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주죠. 또한 파스타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파스타의 주재료가 듀럼밀 세몰리나여서 그렇습니다. 흰쌀밥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함량이 6에서 8% 정도라면 듀럼밀 같은 경우는 13에서 16% 정도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열량 대비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핵심인 것은 다들 잘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파스타는 정말 다이어트의 효자 식품입니다. 실제로 파스타가 혈당과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도 있고요. 2018년도 영국의 대표적인 의학 저널인 BMJ 오픈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파스타를 식단의 일부로 섭취했을 때 체중과 BMI가 효과적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파스타가 다른 고탄수화물 음식보다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과식을 갖다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듀럼밀의 혈당 지수는 40에서 5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파스타는 낮은 혈당 지수의 식단으로서의 파스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스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일 파스타가 제일 좋습니다. 신선한 올리브유에 편마늘 그리고 페페로치노 그리고 취향껏 선택한 해산물을 넣고 만든 오일 파스타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건강한 음식이죠. 샐러드 파스타도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찬 분들 같은 경우는 생채소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일 파스타에 채소를 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파스타 하면 또 토마토 파스타죠. 순수 토마토 퓨레를 쓰거나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마늘과 올리브유 넣어서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다이어트에 좋겠죠. 크림 소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크림 소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로제 파스타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오일 파스타나 토마토 파스타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치킨. 치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에 추천하고 싶고요. 물론 기름에 튀기지 않은 치킨이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굽네 치킨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거든요. 물론 양념장을 찍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좋아하는 크리스피 치킨이나 아니면 양념치킨 같은 것들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양념치킨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양념은 좀 양보하시고 크리스피 치킨이나 프라이드 치킨은 드실만 합니다. 닭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원으로 근육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치킨이 나쁜 옵션은 아니죠. 하지만 치킨은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치킨을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맥주라든가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치킨 먹을 때 우리 치킨무 많이 먹잖아요.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다이어트에 안 좋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 말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냉수 샤워입니다.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면 갈색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를 줍니다.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게 되려면 차가운 환경에 노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냉수 샤워를 한다거나 겨울철이라서 좀 춥지만 산책을 한 20-30분 정도 찬 환경에서 해주게 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살이 빠지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미각에 혼란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찐 달걀이나 찐 채소를 소금이나 설탕 없이 계속 꾸준히 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맛에 대한 인지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만감을 빨리 느낍니다. 그러면 과식을 방지해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요. 양질의 수면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 12시 전에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균형을 잡게 되면서 식욕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잠자기 전 2시간에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좀 멀리 하는 것이 좋고요. 간단한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내려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의사의 킥 나갑니다. 한국의 잣 오일을 섭취해 주세요. 한국의 잣 오일은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잣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이탈리아에 있는 스톤 잣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오일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돈 안 들이는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 있지만요, 피부와 모발이 상하게 됩니다. 살은 다시 찌면 빼면 되지만 한 번 상한 피부와 모발은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꼭 명심하세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이어트 진료를 오래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감량을 하려고 무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감을 느끼고 다시 폭식이 이어지는 다이어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 가능하게 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알아보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